네, 지난 주말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냉랭했던 북중 관계 개선 여부와 나아가 향후 남북 관계까지 이번 행사를 통해 짚어봐야 할 외교 관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그리고 김조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에 일단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행사가 무사히 끝났는데 날씨 때문에 조금 미뤄져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2시간 반가량 있었는데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그 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 자체는 사실은 그 인민을 위한 행사라고 볼 수가 사실 있죠. 이것은 네. 사실은 북한에 있어서 그 당은 어떤 의미에서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당으로서 인민들에 대해서 한없이 여러 가지 그 위한 그런 것을 그 하게 되고 또 인민이 이제까지 당을 위해서 지금까지 70주년 올 때까지 당이 그 성장하도록 만든 것은 역시 인민이다 하면서 네. 모든 공을 인민에게 돌리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인민을 위해서 이 당이 있으면서 활동하게 될 거다고 하는 그리고 또 수령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인민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거다 하는 쪽으로 이것을 그 강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김정은이 육성 연설을 했는데 3년 전 연설과 좀 달랐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민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인민으로 시작을 해서 네. 인민으로 끝났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는데, 자, 인민이 97회 언급이 됐었고, 반면에 그 김일성은 3회 정도 언급이 됐어요. 어떻게 의미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2012년 이른바 꺾어지는 정주년의 의미를 본인 체제에 들어와서는 가장 처음 했기 때문에 이제 유일영도 체계가 이제 김정은 본인으로 넘어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네. 하나는 그 인민을 강조한 곳에서 정영태 박사께서 설명하셨지만 인민제일주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25분간의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대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인민 중시, 군대 중시, 청년 중시. 그래서 열병식 마지막 봄에 보면 군인들은 한 2만 명이었지만 민간인 동원은 한 10만 명 이상 되었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리고 후반부 보면 좀 재미나는 것이 유치원 아이들까지 나와서 학제를 12년 학제로 자기들이 받겠다. 본인의 공이다. 그래서 뭐 문화대국이라는 표현도 쓰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집권하에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근데 자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일부 의료진에서는 이제 구부정한 자세를 이제 그 본인의 이제 건강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만 연설만 봤는데 네. 정면을 보고 이제 그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 이제 좀 이원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겠죠. 이번에 근데 연설에서 핵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중국을 좀 의식해서 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얘기하면 중국을 의식을 했을 겁니다. 네. 류인산이라고 해서 그 상무위원회 한 5위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비교적 그 VIP 인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것을 이제 그 이외에 사실은 외교 사절이 좀 중요한 그런 인물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뭐 어떻든 중국을 상당히 의식했다고 볼 수도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북한이 더 이상 자기들이 그 핵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번에 이 시위에서 뭘 보였느냐 하면은 실질적인 자기들이 핵 보유 국가라는 것을 이번에 그 KN 08, 네. 이것만 우리가 보여도 이미 거기에는 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뭐냐면 핵 배낭이라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또 한 부대와 같이 이것을 하나의 그 전략군으로서 이것을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 시사를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구태여 핵이라는 것을 그 선전 차원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도 사실 있어요. 네, 무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 보면은 이번에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무기가 2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네, 말씀하신 그 KN-08도 있었고 300mm 방사포도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저희 북한이 전방에 방사포 부대를
한 600문 이상을 남쪽으로 겨냥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0mm라면 대구경을 말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단은 미사일을 한 번밖에 못 쏩니다. 못 쏘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수백 수천 발을 동시에 쏠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이 이제 공개된 것이 KN-09 방사포가 북한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북한은 주체 100포라고 부릅니다. 주체 100포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것이 위력적인 무기라는 게 이거 역시 집속탄이 시리아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든요. 네. 겨냥은 이제 180에서 한 240km. 그런데 이게 저고도로 날아오는 30km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뭐 우리가 지대공 미사일을 탐지 미사일로도 탐지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무기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제가 뉴스 시작 부분에 열병식이 무사히 마쳤다라고 한 표현이 무사히라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열병식 전으로 북한이 좀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엔 넘어갔거든요.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까요? 아니면 좀 자제를 할까요? 사실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은 그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미사일과 같은 그런 운반 수단 이것을 이제 장거리 소위 그 미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을 그런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게 실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그것을 탑재하는 핵을 또 확실하게 뭔가 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또 실험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봤을 때는 이번 경우도 아마 그 당창건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획은 했겠지만 그것을 소위 납기에 맞추는데 실패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번에 당창건 7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앞서서 이것을 만약에 발사를 했다면은 이번에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핵 국가로서의 뭔가 면모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실적으로 거기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게 순연된 것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올해 내로라도 충분히 그들이 말하는 위성 발사 이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도발을 하지도 않았고 중국을 굉장히 의식한 열병식 행사인 것 같았는데 이번 열병식 행사를 통해서 북중 관계가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개선된 여지는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양측의 조선중앙TV 보도문만 봐도 온도차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 김정은은 이제 조선중앙TV에서는 과거의 선대 때 혈맹 관계로서의 당대당 관계,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마오쩌둥의 아들이 전쟁의 전사라고 그 묘지가 평양에 있고 이 인민지원금 이 능도 북한에 있는 상황에서 했는데 중국은 미래의 방점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관계로 나아가야 되고 지역 안정이 중요하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굉장히 두 가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지역 안정 차원에서 이런 도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다라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이런 좀 약간 그 뜨거운 감자인 식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이제 앞으로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발을 또 한다라면은 중국으로서 난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북중 관계가 냉각되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김정은이 중국에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갈 가능성 자체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는 항상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김정은 자체가 쉽게 그 정상 방문이라 해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김정은 자체의 대내적인 그런 그 영향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 경우에 이래 보면은 중국이 이번에 육자회담이라든가 그리고 또 비핵화 이런 것을 이제 김정은 만났을 때 직접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육자회담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육자회담과 가는 비핵화 그런 협상에 자기들이 응하지 않겠다. 자기들을 엄연한 핵국가로서의 어떤 협상 이런 것을 또 시사한 바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활성화되기도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17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북중 관계 이런 약간의 그 개선
그 관계 개선의 조짐이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도 좀 의제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앞으로는 그런 북중 관계 구도와 한미 관계 구도를 좀 대립적 관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북핵 관련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후 북한의 행보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열병식을 하면서 단거리, 중거리, 그 장거리 미사일까지 다 공개됐거든요. 이거 무건의 대외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위로 봐야 되거든요. 일본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도 공개가 됐어요, 이번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북한 관련 메시지를 어떤 걸 내놓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대응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굳이 북중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공고돼 이렇게 대립적 구도로 보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시나리오일 때 북한이 도발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북한이 이제 앞으로 그 예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그 소위 로켓 발사, 소위 미사일 시험 발사가 되겠죠. 거기에 이어가지고 또 핵실험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 이제 KN-09라고 볼 수 있어요. 방사포. 이것이 사실 우리 직접적인 그 위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서 어떻게 사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논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평화적으로 소위 그 북핵 폐기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그 노력하자고 하는 그런 그 북한의 그 핵 문제 해결과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도 있으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제 뭐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북한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이산가족 찾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산가족 찾기 하면 북한이 여러 가지로 이득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이제 그 이후로 한중러 정상회담이 뭐 이달 말쯤 예정돼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북한에 기본적으로 신호를 2개를 계속 보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북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만은 대통령이 늘 하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한 어떤 다른 경제적인 감은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이 신호를 계속 보내야 되고, 북한도 우리가 보내는 신호가 의중이 뭔지를 정확히 빨리 파악하는 것이 이 북한 스스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동북아 정세가 좀 재편될 분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외교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한미 동맹 관계 중심이다. 뭐 이런 그 외교적인 그 관점을 사실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중 관계라든가 앞으로 한일 관계도 보완적이고 또 앞으로 전략적으로 그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건설적으로 상당히 그 집중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래 볼 수가 있고, 앞으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는 그 북한 스스로도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일 가능성이 사실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걸 보다 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남북한 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병식 이후의 북한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